네. 저 금방 소개받은 김종균이라고 합니다. 저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지재권 쪽으로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저 충남대에서 법학 석사도 한 번 했습니다. 뭐 석사만 여러 번 하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저기 지재권, 저작권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특허청은 특허랑 상표랑 디자인 담당하고 저작권은 문화부에 답니다, 보통. 근데 저기 온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네, 저 저기 오늘 저기 그 게임 학부 게임 맞죠? 네, 게임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저작권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생각하고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1시간 반 만에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들, 좀 궁금할 만한 부분들,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좀 뽑아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기 환기 차원에서 이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이 만화 좋아했는데 슬램덩크. 슬램덩크가 너무 인기를 끌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씩 둘씩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죠? 아시겠나요? 이제 슬램덩크 만화의 커트 파파들이 그 NBA에서 나온 이제 그 사진들하고 동작이 거의 같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그 흔히 만화계에서 얘기하는 트레이싱? 밑에다 사진 넣고 위에다가 따라 그리는 거? 뭐 타블렛에다가 보고 따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여러 장 발견되니까 이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표절 논란. 뭐 늘 그렇죠. 이렇게 뺏겼다. 그러면 예민해지니까요. 작가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카피 맞을까요? 예, 일단은 카피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다 그리면 이 정도로 똑같기는 쉽지 않거든요. 동작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얼굴만 바뀌었네요. 이 만화가가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원작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린 2차적 기작물입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이런 건 손 모양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렇게 어깨 근육이나 팔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명백하게 표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작가한테 가서 저 사진 봤어요, 안 봤어요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물어보, 보아서 이 사람이 나 본 적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연히 되기에는 너무 똑같아서 이런 건 짤없이 잡히는 겁니다. 예,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레이싱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화인데 슬램덩크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에덴의 꽃이라는 만화에서 이걸 또 카피합니다. 네, 이 장면하고 보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그림을 보고 베낀 걸 또 베꼈다. 당연히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요즘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귀살의 검, 귀살의 칼날, 귀멸의 칼날, 이 만화 유명하지요. 이런 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질문에 이미 답이 들어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애매합니다. 똑같냐고 물어보면 제목이 비슷해 보이죠. 제목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제목, 아니면 그 캐릭터의 이름, 이런 거 저작권 없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썼다. 똑같은 제목으로 책이 나온다. 소설에도 개미가 있고, 애기들이 보는 뭐 백과사전 같은데 개미를 주제로 한 개미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책이 개미가 먼저 나왔다고 치면 뒤에 게 침해가 되냐? 되면 안 되거든요. 개미를 다룬 책을 개미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제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을 볼게요. 사람이 배치나 구도가 되게 비슷하다. 색감도 비슷하다. 이 부분도 차차 얘기 드릴 텐데 색감은 저작권 없습니다. 구도도 저작권 없습니다. 생긴 거 얼굴 모양이 비슷하다. 얼굴 모양도 사실상 저작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지 원래 다. 좀 아리까리하죠. 앞에는 침해가 된다 그러고 뒤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차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건 펭수가 뜨니까 일본에서 구마몬 얘네들이 전에 한국의 펭수가 우리가 뵙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디자이너들은 이런 얘기 하기 쉽거든요. 느낌이 비슷하니까요. 느낌도 비슷하고 색감도 비슷하고 하는 짓이 좀 멍청해 보이는 게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전혀 치면 안 됩니다. 생긴 게 다르거든요. 이건 곰이고 이건 펭귄입니다. 누가 봐도 곰이고 누가 봐도 펭귄이죠.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헷갈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러면 침해 아닙니다. 느낌이 비슷하다. 이건 저 디자이너 감각에서 저거 분명히 저거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촉이 오잖아요. 촉. 이 촉이라는 게 저작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이 펭수가 유명해지니까 이 다른 부처에서 뭐 비슷한 것들을 짝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차차 볼게요. 침해 아닙니다, 이런 건. 이게 혹시 제가 침해입니다, 침해 아닙니다 이렇게 얼른 빨리 말씀드리고 지나가는데 뭐 벌써 감을 잡은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또 산리오사에서 만든 그 캐시네요, 이름이. 그리고 이건 그 유명한 미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미피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거 두 개가 또 저작권 침해가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재판이 가다가 중간에 엎어졌다 그럽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재판을 하다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네덜란드에서 아이고 쟤네들 힘든데 우리까지 그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소송을 중단하고요. 그냥 그 산리오사는 소송 비용을 그 재난 기부금으로 써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어때 보입니까 이거? 만화 만화 캐릭터 이런 데서 너무 흔히 있는 일이죠. 이렇게 이건 아마 침해가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너무 많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이, 저거 제가 베꼈는데요. 뭐, 침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법에서 보면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진을 뺍니다. 진을 뺀다는 이유가 음, 이게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제가 내 걸 따라해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가면요. 변호사가 또 이 그 예민한 디자이너들한테 이거 침해될 것 같은데 소송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면 이게 1심, 2심, 3심 올라가면 판사들이라고 이런 거 알까요? 디자이너들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판사들. 그러면 1심에서는 이겼다가 2심에서는 졌다가 3심에서는 또 이겼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이.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소송 한 번 할 때마다 변호사는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송할 때. 소장을 하나 쓰는데 500만 원 받습니다. 500만 원. 아마도 싼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500만 원 넣고 소송을 하면 이기면 돈이 될까요, 이거? 돈 안 됩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내가 유명하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름 없는 학생, 뭐, 일반인, 아직 아마추어 단계? 이럴 때는 소송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많아야 1,000만 원? 근데 소송할 때 한 번 쓸 때마다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3년 날라가고 손 뜬다는 게 소송을 하면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떱니다. 이게 작업도 안 되고 막 신경이 딴 데도 안 가고 계속 예민해져가지고 딴 일 못하고 받는 돈도 얼마 없고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 주면 끝납니다. 이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이런데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저작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지재권 일반 이야기를 먼저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도 재밌는데 지금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 간단하게 지재권이 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979년?
이쪽 거 먼저 볼게요. 1979년에 일본에서 소니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크맨을 만듭니다. 워크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소니를 일본의 전자왕국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소니 워크맨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겁니다. 한국에 수입 금지.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시간을 벌어줘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 만듭니다. 81년, 2년이나 지났네요. 금성사에서 이런 걸 만들고 대우전자에서 이제 대우에서도 비슷한 걸 만듭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헤드폰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걸어 놓습니다. 이런 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나요? 부품을 하나 사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까서 다시 설계해서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었죠. 그러면 1980년입니다. 불과 40년 전이네요. 이런 걸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일본 거 뵙겠네. 창피하다. 아, 쪽팔린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와, 우리도 드디어 선진국에서나 만들던 미니 카세트를 만들었다. 기술의 캐거다. 그리고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전혀 지재권이 작동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80년대까지는요. 이런 걸 그대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 그러면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본도 지재권이라는 거,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면 40년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지재권이라는 게 없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과거 막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 같은 때, 이렇게 짝퉁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짝퉁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유명 상표, 나이키를 나이트라고 만들어 찍어도 괜찮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인기 있던 톰과 제리, 딱따구리 이런 걸 그냥 막 갖다 와서 상품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얘기죠. 그리고 외국에서 나오는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사를 붙여서 다시 앨범으로 찍어서 팔아도 아무 문제 없던 나라였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도날드 덕, 미키마우스 이런 캐릭터들을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냥 막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뀐 건 1987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막 외국의 지배권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속할 의지도 전혀 없고 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단속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저작권이라는 것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심수봉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백만송이 장미 그런 노래 듣다가 그 뭐냐 언젠가 러시아에서 그 노래를 막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우와 심수봉 노래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히트를 쳐가지고 러시아에서 부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대죠. 러시아 민요를 심수봉이 가사를 쓸어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치고 앨범을 팔아서 큰 돈을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가 이때까지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올림픽 한 해 전에 어 미국에서 압력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저작권 협회라는 데 가입을 합니다. 세계 저작권 협회라는 게 뭐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세계 지식재산권 본부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요. 전 세계의 모든 저작권과 특허권과 상표권을 이렇게 다 관장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세계기구라고 하니까 유엔 같은 겁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똑같은 법을 대한민국에서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되는 건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저작물은 외국에서도 보호가 됩니다. 그 반대로 외국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쓰다가 걸리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이제는. 남의 나라 노래를 가져와서 부르면 그 나라에 로얄티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 캐릭터를 외국에서 가져가면 우리가 외국에다가 로얄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작가가 외국에 하는 작품을 베끼면 당연히 또 침해 소송이 되고요. 이제 198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저작물은 해외와 완전히 똑같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만화들, 만화 영화 캐릭터들 막 마음대로 못 쓰니까 미키마우스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미키마우스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막 둘리, 하니, 호돌이 이런 국산 캐릭터들이 막 등장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안 해줬으면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아톰, 뭐 캐릭터, 이게 딱따구리 이런 거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근데 저작권 보호가 시작됐기 때문에 돈을 막 무한대로 주고 사다 쓸 수 없으니까 국산 캐릭터들이 발전을 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했으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특허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옛날같이 나이스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그 신문 보면은 중국에서 짝퉁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은 저기 가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똑같은 법도 있고 상표도 있고 특허도 있고 저작권도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처럼 저작권 집행을 느슨하게 합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잡지를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잡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법원에 와서 다투게 하는데 법원에서 다투면 2, 3년 걸리거든요. 2, 3년 걸리면 그 회사가 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끝이죠. 집만 빼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건. 네,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얘기인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특허청입니다. 대한민국에 관청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여기 가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게 전산화돼서 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모든 서류를 다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요즘은.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줄 아시는데, 저기 대전에 가면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가면 이 사동이 특허청 하나입니다. 그 옆에는 관세청, 뭐 조달청, 중소기업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부에서 합니다. 문화부의 문화저작권위원회 거기서 하는데 뭐 거기까지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저 지재권 일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더 하고 아까 그 만화 같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작권, 형표권,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신문에서는 지적재산권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기 지식재산권이 우리말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일본에서 영어를 번역하다가 intellectual property를 영어를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지적재산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지식재산권이라고 고쳤습니다. 얼마 10년 전인가? 그랬는데 신문 기자들이 아직도 그냥 옛날에 말하던 버릇이 남아서 지적재산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적재산권은요 자본주의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독점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권이 뭐냐면 저기 카르텔? 이게 자본주의를 말하게 하는 게 카르텔이거든요.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으로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서로 값을 흥정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시장을 독점해버리면 가격이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저기 미국의 록펠러 재단 이 유명하죠. 록펠러 재단이 미국의 정유 회사를 막 80%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록펠러 재단을 사정없이 가서 박살을 냅니다.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석유 사업 말아먹게 만들죠. 지금은 록펠러 재단이 뭐 장학재단 운영하고 그냥 돈 많은 재단인 줄 알지만 옛날에는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다가 정부한테 두들겨 맞은 업체입니다. 거기 말고 또 미국의 베일사 이런 데는 그 전화기 시장을 독점하다가 또 정부가 나서 다 부셔버리죠. 지금 AT&T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독점이라는 건 정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용납을 안 해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카르텔 이게 시장끼리 담합하는 거예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정부에 나서서 과징금 물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허용하는 게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건요,
이건 니네 마음대로 값을 불러라는 겁니다. 네가 팔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팔아먹어라. 따라해서 전혀 관리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약을 왜 못 구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화이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지금 약이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약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살면 되는데 이 약이라는 게요. 약은 이것도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가 걸립니다. 특허가. 그래서 이 특허라는 건 이 약을 만든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값을 조정합니다. 만드는 수량도 조정하고 값을 조절해서 시장에 충분히 풀리지 않게 해서 값이 막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에이즈를 켜놨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도 불치병인데 에이즈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약이 비싼 이유는 특허가 걸려 있고 특허가 걸려 있으면 시장에서 그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값을 지네 마음대로 조정을 하니까 약을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 에이즈 환자의 95%가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의 95% 중에 대부분이 애기들이랍니다. 이렇게 애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제약회사, 이 탐욕스러운 제약회사는 약값을 안 내려줘가지고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계속 죽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 이 특허권을, 이 독점권을 안 풀어줍니다. 독점권이라는 게 시장을 완전히 혼자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독점권이 아니라 배타적 독점권이라고 부릅니다.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만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약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약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약을 못 구해오는 이유가 지네가 독점권을 가지고 약을 안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좀 풀면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근데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요. 제약회사는 그 약 하나 만드는데요. 평균 8억 달러가 들어가고 한 16년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 그리고 그렇게 막 4천 개의 화합물을 만들다가 그중에 한 5개 쓸만한 게 나오고 그중에서 돈 되는 건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약은 막 개발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로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받아도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약을 공짜로 푸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은 게 이 제약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만든 거거든요. 이 제약회사가 이 제약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가면서 약을 막 만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충분히 벌 때까지 국가가 보호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약을 안 만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류 전체죠. 에이즈를 극복하게 된 동인은 이 제약회사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 제약회사가 인류를 구하겠다는 파괴심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는 질병을 하나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재권, 특허권은 무한정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딱 20년만 보호가 됩니다. 20년 보호가 되고 나면요, 약이 풀립니다. 그 특허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약을 무한대로 복제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 제약회사의 탐욕, 어쨌든 이 탐욕스러운 제약회사가 20년 동안 충분히 돈을 벌어들이게 국가가 보호해주면 그 이후로는 인류는 영원히 에이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아직까지도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자본주의에서는 특별히 보호해줍니다. 아주 특별히요. 지재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이 지재권들은 대부분 다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작가의 이기심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작가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이 작가나 이 제약회사나 혹은 발명가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다 만료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인류 문화가 발전한다. 인류 문화는 예,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전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약회사가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다 죽어가는데 화이자는 아직 안 풀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만 특가를 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풀려 있죠. 그, 인류의 이기심에 대해서 특별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지재권입니다. 예. 저작권도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에 특허는 20년만 보호해주지만 저작권은 70년, 작가가 죽고 나서 70년 동안 보호해줍니다. 그래서요, 이 저작권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내죠. 정말 무시무시하게 수입을 냅니다. 예, 해리포터에 쓴 조지 롤링인가? 제가 까먹었네요. 이 여자분,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재벌보다 낫습니다. 이 해리포터 한 편으로 버는 돈, 아니면 미국에서 아바타 한 편으로 만들어내는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1년 내내 소나타를 만들어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작권이나 지재권 더욱 더 세게 보호하는 추세죠. 이걸 보호를 강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 저작권이 더 강해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지재권들을 많이 보호해 줄수록 우리나라 작가의 지재권도 해외에서 많이 보호가 됩니다. 이걸 호혜주의라고 부릅니다. 상호주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보호해주는 만큼 외국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더욱더 지재권을 더 강하게 보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BTS 같은 사람들이 뜨면 뜰수록 우리나라는 지재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이제 지재권 중에서 저작권 쪽으로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저작권이 약처럼요. 인류를 막 구원하거나 그러진 않죠. 막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인이긴 합니다. 동력이긴 하죠. 이 저작권이라는 게 아까 특허는 20년이라 그랬죠. 특허는 20년이고 디자인 보호법도 20년입니다. 상표법은요. 상표는 그 정해진 기한이 없이 무한대로 보호가 됩니다. 무한대. 그냥 100년, 200년, 300년 쭉 갑니다.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죠. 저작권은 원래 50년을 보호해줬습니다. 50년. 50년을 보호해줬고, 전 세계가 거의 이걸 따라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70년으로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늘린 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미국의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의 캐릭터들, 미키마우스, 구피, 도날드 덕,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해마다 얼마였더라요? 6조라고 했던가? 캐릭터 각각이 벌어들이는 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조 단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의 3대 수출 산업이 방산업이랑 영화 필름 산업이랑 그 두 개가 그렇게 들어갔지요. 이 월터 디즈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니까 미국 정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니까요. 초조해졌습니다. 미국의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미키마우스가 저작권이 풀리면 전 세계에서 막 무료로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의원이 이 저작권법을 70년으로 늘리자. 그렇게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70년으로 확 늘려버립니다. 이걸 미국에서 말하는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날 때쯤 저작권을 70년으로 늘려서 20년을 더 벌어들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은데, 매해 벌어들이는 수십조 원의 돈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이미 또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렸냐? 미키마우스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 월트 디즈니사가 이 미키마우스를 저작권이 끝날 때쯤 해서 상표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상표는 100년, 200년 계속 보호된다 그랬죠. 해서 미키마우스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70년도로 연장해놓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 따라서 70년도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90년도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길어지죠.
이 70년, 90년은 작가의 죽고 나서 얘기입니다. 죽고 나서. 살아생전 전체와 죽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20대에 작품을 안 썼으면 100살에 죽었다. 그럼 80년 더하기 70년이 되는 겁니다. 이 유럽에서 그 90년으로 늘리겠다는 이유는 90년으로 늘려주면요. 많은 작가들이 유럽에 와서 작품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 법에 따라서 90년이 보호가 되면 이 작가는 그 자손, 증손자, 그 밑에 손자, 그 집안 대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아까 해리포터 같은 거 하나 쓰면 좋죠. 그러면 유럽의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예. 저작권은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70년, 작가 사후 70년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크 보셨죠? C자, 카피라이트 약자입니다. 이 카피라이트는 미국의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C를 붙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저 C가 있으면 카피라이트가 있고, 없으면 없냐가 아니라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노래를 불렀다. 그거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침해가 맞습니다. 길에서 노래 부르면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막힌 데서 불렀으면 침해입니다. 그러면 저작권료 내냐? 안 내죠. 안 낼 것 같은데 저작권료는 노래방 주인이 냅니다. 예. 그 어린아이가 백사장에다가 자기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 아빠가 이게 뭐 낙서를 하니 그러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지문에 의미 없죠. 침해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아빠가 그 아기는 그 권리가 없으니까 그 아빠가 대리인이니까 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아기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크레파스 사주고 스케치북을 사줬습니다. 그걸로 아기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기는 뭘 손해 본 거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그림을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건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보호한다 그러는 건 사상과 감정? 이거 말이 애매한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 주인은 이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천재 아니면 천재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인트에다가 그 붓을 물려주니까 말이 그림을 막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무검이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네. 이 그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이게 말은 인간이 아니죠. 그럼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주인은 누구냐? 말은 주인이 될 수 없죠. 말의 주인은 이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한 처분, 저작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그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인간은 해결됐고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쪽 오른쪽 작품을 보시면 이건 도널드 저드, 미국의 유명한 추상주의 작가입니다. 도널드 저드가 작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작품에는 인간의 이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작가의 작가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게 작품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작품을 조각을 만들면서 도면을 칩니다. 도면을 쳐가지고 공장에 보내면 공장에다 쇠를 잘라서 지게차로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전시장에다가 인부들이 조립을 딱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작품에다가 자기가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작가의 창작성? 작가성이 들어갈까봐 제목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타이틀드입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공장에서 생산된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의도가 작가의 작가성을 넣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맞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여긴 작가가 사상과 감정을 넣지 않겠다. 작가성을 넣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건 저작물이 안 되는 걸까요?
됩니다. 이건 이 작가가 사상과 감정을 넣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상과 감정입니다.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죠. 이 사상과 감정이라는 건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창작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작가성, 창작물이고, 이쪽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무리 멋지게 그리더라도요, 원숭이가 아무리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작품이, 저작물이 될 수 없고, 인간은 발가락으로 그리건, 던져서 그리건, 기계가 만들건 다 창작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라는 건요, 만들자 말자 이렇게 작가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저작권은. 우리나라는 창작이 표현되는 동시에 저작물이 되고요. 저작권이 생기고요. 미국에서는 저작물이 표현되는 것과 동시에 표현된 것이 어딘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길에서 흥얼흥얼 노래만 불러도 저작권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노래를 부른 게 테이프에 녹음이 돼야지 그때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하나 예를 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이 코엑스 센터의 1층에 어떤 작가가 말을 쫙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는요, 이 식당을 꾸미기 위해서, 식당인가 호텔 라운지구나. 호텔 라운지에서는 돈을 몇 천만 원 줘가지고 이 작품을 삽니다. 사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붙이고 났는데 이 호텔 라운지에서 광고를 찍습니다. 광고를 찍었는데 광고 배경으로 이 말이 살짝 비칩니다. 여기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요, 건축주한테 건물을 설계받아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는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이 예뻐서 광고회사에서 와가지고 이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었습니다. 자, 둘 다 정당하게 코엑스에다가 장소 이용료 내고 이 건물주한테 장소 이용료를 얼마가 내고 와서 광고를 찍었는데 광고가 나온 걸 보고 창작자, 작가죠. 이게는 건축 설계한 사람, 여기는 이 말을 만든 작가가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광고에 대해서. 이 광고주는 분명히 돈 냈거든요. 장소 사용료를 냈는데 이 작가한테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 건물은 분명히 건물주가 돈 주고 설계비를 다 주고 설계를 사왔는데 이 장소 코엑스는 이 말 작가한테 작품을 돈 주고 사왔는데 작가가 또 소송을 건다는 게 이거 뭔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소송에서 이깁니다. 이 저작권은요, 만들자 말자 생기고 이 저작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품하고 다릅니다. 지식저작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작가한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 건 이 건물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이 건물을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저 건물에 대해서 다시 이 저작물을 다시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요. 책을 살 건 내가 그 책을 내가 혼자 읽는 용도로만 쓸 수 있지 그 책의 내용을 따다가 딴 데 써서 다시 상품으로 만들거나 복제해서 다시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책은 돈 주고 샀지만 책의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한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 이것도 보고 넘어갈까요? 저작권은 크게 인격권, 재산권, 인접권인데 세 번째 거 무시하십시오. 이건 가수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면 저작 인권이라는 게 인격권과 재산권이 생깁니다. 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발표할지 말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름을 쓸지 말지, 내가 이름을 써겠다고 하면 이름을 쓰는 거고 딴 사람 못 지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누군가가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작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품을 팔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작품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작품을 사간 사람이 그 작품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작가가 꼭 와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동일성 유지권이고요.
성명 표시권은 작품을 내가 김종균이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발표했는데 누군가가 내 작품만 쓰고 이름을 지웠다. 이거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름도 못 지웁니다. 공표권은 뭐냐면요. 제가 간밤에 막 술 먹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늘 그렇죠. 밤에 그린 건 좀 마음이 아프죠. 구겨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청소부가 보고 주웠는데 우와 이거 누구 그림이네 하고 대번에 알아본 겁니다. 유명한 작가 그림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래서 화랑에 팔았더니 몇 억에 판 겁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구겨서 버렸습니다. 재산권을 포기한 겁니다. 재산권. 내 거 아니다. 이거 내 자식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구겨서 버렸으니까 재산권을 포기한 겁니다. 이 버려진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습득 이름을 까먹었는데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분실물에 그 분실물은 습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 분명히 그 분실물이 아니라 그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는 주신 사람이 임자인데 이 길 가던 청소부는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산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팔 때는 제 그림이라고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제 그림이라고 팔았으니까 제가 거기서 침해당한 건 뭐냐면 분명히 버렸지만 그러면 나는 그 그림을 공표하겠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버린 건데 이 사람은 제 공표권을 침해했습니다. 발표할지 말지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달았다면 이름을 표시하는 권리도 침해한 겁니다. 영화 해교? 그거 봤나요? 시인이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캐비넷에다 숨겨놨는데 제자가 시를 몰래 훔쳐다가 발표하는 거 이거 공표권 침해입니다.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숨겨놓은 것. 단 아까 같은 경우 청소부가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고 나면 그때는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이게 요건 아까 70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요거 재산권이 70년 가는 겁니다. 저작인격권은 1심 전서권이라고 해서 죽자 말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죽고 나면 팔았으면 되는데 조금 성급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입니다. 제가 여기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안 보자. 47분이네요. 그래도 봐야죠. 이거 저작권 개념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키스 헬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네요. 이게 저 길거리가 아니라 저게 우리 집이라고 할게요. 우리 집 담벼락에다 낙서를 했습니다. 이 키스헬링이 아니라 동네 꼬마라고 해도 됩니다. 낙서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낙서를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웁니다. 저작권은 예 아까 이게 있다 그랬죠. 저작인격권 중에 동일성 유지권. 이것도 작품입니다. 작품은 표현되자 말자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지운다는 건 동일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 낙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가 아니라 그때는 경찰에다가 고발해야죠. 기물파손으로요. 그리고 손괴 뭐 이런 걸로 해서 작가한테 와서 지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셉니다 정말. 자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게 너무 강하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노래를 불러도 저작권 침해고 이모티콘에다가 저기 그 라이온을 갖다 붙여도 저작권 침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길 가면서 살면서 저작권 침해 안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핸드폰에 그 mp3 다운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집에 윈도우 정품 쓰시는 분, 서체 다 돈 주고 사신 분 없죠? 근데 그걸 저작권 침해를 잡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저작권 침해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강한 법인데 왜 안 잡아요? 그걸 다 잡으면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라는 건요. 두 가지를 보호합니다. 하나는 작가 보호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게 작가를 많이 보호하면 일반인을 범법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문화산업을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눈 감아줘야 된다. 예. 길거리 가다가 과속 단속할 때 경찰이 과속으로 딱지를 떼면 왜 나만 잡아요? 쟤는 안 잡고. 법을 집행하자면 다 잡아야죠. 근데 재수 없는 사람만 잡히거든요.
딱 그런 겁니다. 법원 집행하되 모두 다 잡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예, 안 그러면 모두 사람을 다 감옥에 보내야 되니까 너무 세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침해하는 거, 애기들이 침해하는 거, 일반인들이 선의로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집에서 사용하는 거, 개인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윈도우 깔아 쓰면은 안 잡죠.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네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윈도우에 익숙해지면 기업에 가서 또 윈도우 써야 되는데 기업은 철저하게 잡잖아요. 기업은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단속해가지고 다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처벌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 무서워서 작품 못 하겠네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50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쭉 가도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쉬어, 어떻게 할까요?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학생분들 예, 좀 저 애기 쉴까요? 모르는 동안. 이제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저작, 그럼 알아서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쉬는 시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5분 정도? 예, 예. 네. 저작권이라는 게 작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의 작품이다. 순수한 내 창작물이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 자기 창작물이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화책 읽고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게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다가 이게 막 일본 만화책 보다가 미국 영화 보다가 영감을 떠올려서 훅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작품이라는 건 과거의 문화유산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이지 순수하게 머리가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징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작품은 과거의 문화유산, 그게 거인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더 올린다. 여기에 있는 이 못난 난쟁이가 접니다. 작가는 여기에 하나 더 돌멩이를 올리는 수준이지 새로운 창작물은 없다고 봅니다. 문학에서. 그러면 이 저작권법은 이 사람이 난장인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에 거인보다 더 멀리 보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 난장이는 내가 거인보다 키가 더 크고 더 멀리 본다고 착각을 하지만 거인의 키만큼은 빼야죠. 난장이는 거인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쌓아온 거대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거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라 그럽니다. 아이디어.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던 것, 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축적해왔던 과거의 문화유산들은 전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문화유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 이 난쟁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작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재밌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작자와 문화산업을 보호한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 많으면 하면 좋은데. 이건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김창렬이라는 분은 물방울 작가로 유명합니다. 물방울을 매일 그래서 그러니까 김창렬 그런 물방울 작가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작가들이 잘 그러죠. 나는 너구리만 그리겠다. 나는 호랑이만 그리겠다. 그리고 맨날 하나만 그리면 그러고 나서는 유명해지면 딴 사람들이 호랑이 못 그리게 합니다. 물방울 못 그리게 하고 너구리 못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씩 가져갑니다. 호랑이 하나, 여우 하나, 너구리 하나, 토끼 하나 이렇게 가져가고 나면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못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싶은데 다 이미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이런 데다가 배타적 독점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전혀 저작권을 주지 않습니다. 물방울 작가라고 해도 물방울에 대해서 김창렬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릴 수 있어야죠. 그러면 김창렬이 주장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벽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이 표현 방법은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으로.
이건 르네상스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그림 그리던 방식입니다. 사실적인 표현 방법은요. 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오직 본인이 그린 그림을 카피할 때만, 그리고 자기가 안 그린 그림에 대해서 김창렬이라고 이름을 썼을 때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벽에다가 물방울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저작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방울이라는 소재와 사실적인 표현 방법이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이 거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오죠, 이거. 그렇게 해야지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새로운 걸 더 시도할 수 있고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그런 걸 보호해주면 문화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이 표현 기법. 구스타프 클림트는요, 이렇게 이 사람 뭐 굉장히 독특한 표현 기법을 씁니다. 이런 거요. 뱅글뱅글 도는 검색치라는 거. 그럼 클림트가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 나만의 독점, 나만의 저작권이다 주장할 수 있냐? 안 됩니다. 표현 기법은 모두가 다 나눠서 가져서 써야 될 문화의 영역입니다. 문화유산의 영역. 그래서 표현 기법은 저작권 보호가 안 됩니다. 표현 기법을 막기 시작하면요, 르네상스 이후로 나온 그림들 다 잡힙니다. 하풍, 풍, 이거 다 잡히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소재와 하풍, 금방 말씀드렸죠. 누구도 하나의 소재를 독점할 수 없다. 김창렬 같이 물방울로 유명해지더라도 물방울 누구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풍도 안 되고 표현 기법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도에 대해서 하면, 아까 말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귀멸의 칼날,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 구도 비슷하죠? 그랬는데, 구도는 또 저작권이 없습니다. 과거 이래로요,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의 몸이 나올 수 있는 동작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몸을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 동작은 제한적이죠. 이 제한적인 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그리건, 구도를 어떻게 잡건, 이건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런 작품들, 패러디한 작품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패러디구나. 모방은 모방입니다. 보고 그랬으니까. 패러디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지, 저작권 침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동작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를 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의 같은 배치를 놓고 그리더라도 침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슬램덩크는 보고 침해라고 그랬죠. 슬램덩크는 이 구도가 같은 게 아니라 두 개를 겹쳤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냥 그건 침해가 되는 겁니다. 똑같지 않은 이상, 여기가 두 개 다르죠. 구분되죠. 여기 흑인이 있고요. 그림은 색깔도 다르고 뭐 전체적으로 다르잖아요. 침해가 되려면 이건 줄 뭐라 그럴까요? 이건 줄 알고 사러 갔더니 실수로 저거 사왔다? 그 정도로 똑같아야 됩니다. 새우깡을 사러 갔다가 실수로 새우꽁을 사왔다. 근데 새우 그림이랑 색깔이랑 똑같아서 구분을 못했어요. 이 정도 돼야 침해가 되는 겁니다. 구분되죠? 침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저작권에서 보호 안 해주는 거, 인류가 나눠 가져야 될 것들은 다 보호를 안 해줍니다. 빼먹은 게 있네요. 색상은 빛을 분해해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은 지구상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상표라고 하는 걸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걸 설명드리면 헷갈리니까 안 할게요. 색깔도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스타일, 나훈아를 따라서 노훈아가 흉내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훈아의 명예에 힘입어서. 그러면 나훈아가 노훈아한테, 야, 너 돈 벌었으니까 내놔,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따라한 건 뭐죠? 스타일입니다. 머리, 수염, 목소리, 표정. 그러면 각각 헤어스타일은 저작권이 있냐? 헤어스타일은 저작권 없습니다. 남자 머리가 잘라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수염, 잘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야죠. 그러면 목소리는 따라한다고 따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말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이런 건 침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니까. 표정에 얼굴을 지을 수 있는 표정을 제한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훈아라고 사칭하고 다녔으면 사기꾼이 될 텐데, 너훈아라고 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도 나훈아라고 보고
오고 와서 본 게 아니라 너훈한 줄 알고 봤습니다. 가짜인 줄 알고 봤다고요. 그러면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재밌게 보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훈아라고 이름을 쓰고 와가지고 흉내를 냈다면 이게 사기꾼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걸 작품이라고 치면 저작권 침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머리 이거 보통의 노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건 작품이죠.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머리 누구나 나 잘하는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표현과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옷 저작권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안 해줍니다. 옷이라는 건요, 인류 이래로 다 계속 여지까지 그거 만들어져 왔고, 사람 몸에는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옷을 만들어 피면 나올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보호가 되는 옷은 어떤 거냐면, 반무 대상들, 반짝반짝하고 꽃을 막 붙여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 이렇게 일반적인 노력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옷들, 코스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옷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해줍니다. 유럽에서는 자기들 저작권, 그 패션 산업이 발전돼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 안 해준다. 자, 이제 캐릭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캐릭터 하시니까. 캐릭터들 그리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미피 보여드렸죠. 미피. 이거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던 거. 그거 결론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도 공부 좀 하고. 캐릭터라는 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에 호돌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호돌이를 보고 따라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호돌이를 그리고 싶었지만 손이 안 돼서 손이 안 따라가서 열심히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이 김현 작가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 저작권은 지금 IOC로 다 넘어갔죠. IOC 올림픽위원회로 그렇다고 치고요. 이 호랑이 사람들이 보면 알죠. 색깔 보면 색깔 똑같고 동작 똑같고 호랑이 생긴 거 똑같고 뭐 이러면서 침해내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동작 아까 제가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포즈는 안 됩니다. 포즈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색깔, 호랑이 색깔이 원래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색깔은 안 됩니다. 그러면 생김새,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 거 모든 동물이 똑같죠.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 얼굴을 보니까 입이 세모죠. 얘는 둥글고요. 여기는 눈이 땡그랗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얘는 밑에 붙어 있고요. 코가 긴데 짧고요. 얘는 눈썹이 있는데 없고요. 다르죠? 얼굴은 다릅니다. 수염도 여기 두 가닥이 있는데 세 가닥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례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비례. 얘 이등신 머리 비례 몸 1대1 이등신이고 얘 이등신이고 똑같네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등신은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 때부터 쭉 이용되어 오던 캐릭터의 일반적인 표현과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표현과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고요. 문화유산입니다. 호랑이라는 소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뭘 따져야 되냐면요. 이쪽에서 이 캐릭터는 저작권이 하나도 없나요? 가 아니라 호랑이가 상모를 쓰는 거 일반적인가요? 호랑이는 상모를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 상모가 있나요? 없죠. 호랑이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호랑이가 목걸이를 일반적으로 거나요? 안 걸죠. 그러면 여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작물성을 논할 때 여기는 조금 더 강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나 그 이외의 부분들은 1대1로 딱 매칭시켰을 때, 트레이싱지로 갖다 붙였을 때 닮았나 안 닮았나를 따져야 됩니다. 상모가 S자로 휘어지는 거, S자로 휘어지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나요? 자,
마시마로랑 졸라맨이 있습니다. 둘 다 2,000원에 데이트를 쳤거든요. 근데 하나는 뜨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게 오른쪽이죠. 졸라맨. 자, 이거 두 개가 각각 저작권 침해가 많이 붙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붙었는데 동남아에서 카피하고 졸라맨도 많이 카피가 됐습니다. 마시마로는 이 자체로서 저작물 인정됩니다. 토끼가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기가 쉽나요? 이 정도 눈이 찢어진 토끼는 잘 없습니다. 살찌고 눈이 찢어지고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고 작게 뾰족하게 서 있고 이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토끼는 아닙니다. 굉장히 못되게 생긴 저작물이죠. 이게 토끼죠. 근데 이쪽은 볼라베는요. 이건 애기들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를 동그라미를 그리고 몸을 손으로만 이렇게 그리는 일반적인 표현과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이 졸라맨과 비슷한 그림은 어린 초등학생 때 처음 그리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졸라맨은 저작물이 아예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림 이대로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졸라맨과 비슷한 걸 아무리 그려도 저작권 침해가 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이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그 애니메이션은 동작과 스토리가 있으니까 도가 되겠지만 이 졸라맨 캐릭터 자체로서는 아무리 비슷하게 그래도 안 잡혀갑니다. 근데 마시마로는 대번에 표가 나죠. 저거 마시마로네? 그러면 그때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캐릭터 만들 때 특징이 많을수록 저작권 보호가 잘 되고요. 특징이 없으면 보호가 잘 안 됩니다. 자, 게임에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코나미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를 만들었고요. 이제 네오플에서 신야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다고 법원으로 갔네요. 저작권 침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저작권은 이거 디자인의 감각으로 보기에는 저거 보고 만들었네. 직감적으로 빡 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야구장. 야구라는 게임의 룰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룰은 아무리 비슷하거나 똑같더라도 야구가 야구지요. 게임은, 그래서 온라인 게임 중에 벽돌 깨트리기, 테트리스, 이런 게임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임이 나오더라도 요즘 보면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다리 타기. 게임 방식은 저작권이 없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룰입니다, 룰. 게임 방식은 저작권이 없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트판이든 부루마블이든 이렇게 게임 그림으로 그려냈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합니다. 야구장이 원래 녹색이죠. 녹색. 그라운드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똑같죠. 야구 하이바 쓰는 거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일단 다 제낄게요. 스트라이크 볼 이런 것들 일반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관중석이 있으니까 관중석이 원래 있고 전광판 있고 다 넘어갑니다. 이제 캐릭터 이게 특징이죠. 캐릭터 두 개를 붙잡고 비교를 할 텐데요. 자, 이 캐릭터 두 개 닮았지요. 근데 제가 아까 호돌이 얘기할 때 이등신이라는 건 게임에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머리 크게 하고 몸 작게 하는 거 일반적인 캐릭터의 특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그렸어요. 눈 크게 그리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만화 귀엽게 그리는 사람들은 다 머리 크고 얼굴의 절반이 눈이잖아요. 땡그랗게 그립니다. 눈 크게 그리고 막 귀엽게 그리는 건 만화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런 그림 비슷한 거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 들고 있다. 일반적이죠. 야구 허리띠 차고 있다. 그건 뭐 어쩌라고요. 발을 크게 그렸다. 예, 발 크게 그리죠, 보통. 안정감 있게 보이려면. 그것도 넘어갑니다. 이건 다 아까 거인입니다. 일반적인 표현과 방식. 그러면 분명히 닮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베낀 게 없나요? 그렇게 되죠.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요. 캐릭터에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어깨하고 손 사이에 팔이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어깨하고 손 사이에 팔이 없고, 엉덩이하고 발 사이에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다 그리니까요. 근데 얘기도 없지요. 캐릭터가 닮았습니다. 예. 캐릭터가 닮았다고 판단을 한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 팔다리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닮았다. 하지만 이 게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전체 게임에서 닮은 표현이 요만큼입니다. 이만큼.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카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전체로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본보맨하고 B&B의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되게 게임 방식이 똑같거든요. 게임 방식은 저작권 없다 그랬죠. 게임 캐릭터도 똑같았습니다.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근데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걸로 보시면, 머리가 몸통 1대1입니다. 눈알 이만하고, 팔다리 짧고. 어떻게 결과 나왔을까요? 이거 아닐 것 같죠? 아닐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 너무 뺏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이스맵, 눈사람 나오고요. 아이스 이걸로 나오고, 나무가 있고, 이거 똑같죠? 게임 방식도 똑같아요. 가서 폭탄 빵 터뜨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펑 터지고. 그런데, 이게 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 수직 수평으로 화면을 대체하는 건 게임에서 일반적인 방식이고, 눈사람을 게임에서 나올 수도 있죠. 뭐, 소재는 아까 독점 안 된다 그랬죠. 눈사람을 1대1로 비교했더니 이 눈사람하고 이 눈사람하고 헷갈리나요? 다릅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폭탄 터뜨리는 것도 일반적인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나무 표현도 다르죠.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다르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안 뺏겼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뺏겼죠, 사실은. 이게 캐릭터에서 보면 침해고 게임 스타일에 보면 아니고, 어쨌든 이건 침해인지 아닌지, 결론은 그 법원에 가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침해인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촉으로 베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닮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다가 욕 안 먹게 되게요. 자, 아까 본보맨 보시면 이거 패크맨 때부터 있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수직 수평으로 나눠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폭탄 빵 터뜨리고 잡아먹고 이거 여기서 응용행위죠. 그 게임의 규칙은 전혀 적용 안 되고요. 캐릭터 하나하나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만 눈에 보이는 것만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간이 12분. 어떤 사람이 이 오바마 선거 때 세퍼드 피어리가 이런 포스터를 만듭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오바마 캠프에서 이걸 티셔츠로 만들어서 찍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바마 캠프가 저기 대선 전에 크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고 세퍼드 피어리 이 포스터를 보고 가르시아라는 신문 기자가 고소를 합니다. 내 사진 보고 그린 거다. 저작권 침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랑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느낌에는 딱 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인의 사진, 대통령, 김연아 아니면은 누굴까요? BTS 이쯤 되면은요 웬만큼 사진 갖다 써도 공인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뭐 초상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신문 기자들이 당장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대통령 사진이라서 뭐 저작권, 초상권 이런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두 가지로 따집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는요. 죄송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하나 의거성, 두 번째는 실질적 유사성. 말이 어려운데요. 의거성은 뭐냐면 실제로 봤냐 안 봤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가 닮았냐 안 닮았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법원에 가면 절대로 봤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가르시아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걸었더니 이 사람 세퍼드 피어리가 그 사진 봤어요. 봤는데 대통령 사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사진은 일반적인 공인이라서 초상권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대통령이긴 합니다. 대통령 사진이긴 한데 이 오바마가 초상권 주장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오바마가 초상권 주장했으면은 말이 안 돼서 기각될 텐데 이건 가르시아의 사진 작품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을
사진 찍는 그 가르시아의 사진 작품이 보고 베낀 거지. 여기에서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해서 나온 말이죠. 일단 보기는 봤는데요.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단 봤다. 두 번째로 이 사진을 이 얼굴이랑 닮았냐 안 닮았냐. 닮았죠.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됐습니다. 또 표현 방식이 다른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품을 놓고 같은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 거. 2차적 저작물은 이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뺏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던 비용의 절반 정도를 사진 작가한테 물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봤냐 안 봤냐, 의거성. 두 번째, 실제로 닮았냐 안 닮았냐, 그겁니다. 두 개가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차적 저작물이라서. 그랬더니 이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 호프 보트,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일반적인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다 촉으로 알죠. 그냥 이거 보고 그랬는데, 뭐 오바마 포스터 보고 그랬는데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집껏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색상이 비슷한데요. 색상 저작권 없습니다. 구도 비슷한데요. 구도 저작권 없습니다. 표현 방식이 비슷한데요. 표현 방식 저작권 없습니다. 여기 흰색, 파란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우연히 나오기는 힘든 이런 조합들, 색상의 조합 저작권 없습니다. 글자 쓰는 배치 방식 저작권 없습니다. 글씨는 저작권 없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싸이죠. 이게 여기서 싸이의 초상권이 침해됐습니다. 싸이는 유명한 공인이지만 연예인들은 저기 공인이라고 다 그거 초상권이 없는 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자기 화보를 팔아서 먹고 살 그 권리가 있습니다. 싸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싸이가 지금 저작권 침해 주장한 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디자이너 눈으로는 이게 닮았지만 이건 침해 아니다. 디자이너 눈으로는 이게 전혀 침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침해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작가가 대놓고 오바마 호프 스타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립니다. 당신 사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이거 문제 있나요? 금방 다 설명드렸습니다. 존 레논이 시비를 걸어야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이봉석 작가. 옛날에 80년대가 70년대 그 전람회에다가 이런 작품을 내놨습니다. 조선의 미인.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0년쯤 됐나요? 저기 그 극단에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극단 미소. 여기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길 가다가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린 그림인데, 자기 그림이랑 닮았죠. 해서 저작권 침해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침해다. 이거 침해 같나요? 헷갈리진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미인을 그리는데 미인의 얼굴을 그리면서 쪽진머리, 이건 쪽을 지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썹을 그리고 눈을 그리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쪽진머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뾱뾱뾱뾱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표현되는데 윗눈썹과 눈동자를 그리고 아래 눈꺼풀을 없애고 코와 입을 다 생략하는 이런 표현들, 이 쪽진머리와 눈만 표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갖다 댔을 때 요 겉머리 눈썹 요거 하나만 떼고 나면 거의 같습니다. 쌍꺼풀이랑 눈동자 표현이 거의 같아서 침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대량 생산해서 이제 1,000만 원인가? 정확지 않습니다. 침해 결과가 났습니다. 혹시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죠, 이거? 이제 글씨 많이 쓰시죠? 그렇게 가면 글씨를 안 쓸 수가 없죠. 글씨라는 건요, 저작권자가 세종대왕님이십니다.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글씨는 저작권이 없다. 이건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리고 글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면 일반 백성들, 임금님이 만든 백성들, 널리 쓰라고 만들어 주는데 이걸 저작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되는 건 이 저작권은 일단 그 저작권법 글씨 서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글자체들은 뭘로 보호받느냐? 이건 서체가 아니라 미술 저작물입니다. 감상 목적의 미술 저작물. 이 글씨만 떼서 액자에 넣어서 미술품이라고 우길 수도 있죠. 이렇게 글씨를 써서 표구에서 벽에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미술 저작물입니다. 서체 저작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미술 저작물이고 또 상표기도 합니다. 이 신라면은 라면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표로 쓰이는 겁니다. 이 다 그렇습니다. 손글씨는 서체 저작물은 저작권이 아니라 미술 저작물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칠게요. 이제 홈페이지는 이것도 이게 판례입니다. 신문 편집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한된 지면에 가로 세로로 쪼개서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네이버 비슷한 자이젠이 나왔네요. 이거 침해를 물을 수 있느냐? 하나도 물을 수 없습니다. 색깔이 비슷한데요. 아까 색깔 비슷한 거 안 된다 그랬죠. 색상은 저작권 없습니다. 배열이 비슷한데요. 이거 홈페이지 쪼개다 보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그럽니다. 기능적 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제한된 요건 내에서 제한된 요건 내에 많은 그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배치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막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로 세로 쪼개서 이렇게 배치하는 건 편집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인정 안 된다. 색깔이 비슷해도 색깔은 인정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여기 상표로 이해되는 네이버, 자이젠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각각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홈페이지 편집은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책 표지를 갖다 놓고 이 책 이 책 편집이 비슷한데요. 그런 거 논할 필요 없습니다. 이 판명권이라고 부르는데 출판 편집물의 판명권, 저작권 없다. 아파트, 건축물 이게 재밌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아파트의 평면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입니다. 24평, 34평 이렇게 방 3개, 4개, 화장실 2개 집어넣고 다니는 문자 크기 계산하고 침대 크기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평면은 뻔합니다. 이런 네모 박스에다가 저작권 주장하면 집을 못 짓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분. 아까 캐릭터 얘기할 때도 그랬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 요 천장 위에, 지붕 위에 이런 장식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 아파트, 사는 아파트에는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이건 장식적인 부분입니다. 이 장식적인 부분만 비교해서 따져서 침해다라고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요 아랫부분, 비슷하니 어쩌니 발코니가 모양이 닮았는데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건축, 도면입니다. 도면 사건. 이건 실제로 이 도면을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도면을 줘가지고 베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침해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자, 요만큼 부분을 비교하면은 같이 가거든요. 이만큼이. 근데 법원에서는 그 도면, 아파트 평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저작물이라고 그럽니다. 기능적 저작물. 용도가 있는 것.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건 미적 감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적 감상의 대상,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상작성이 들어간 부분, 사상, 인간의 감정과 사상이 들어간 거지, 이거는 기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해서 건축물을 웬만큼 베껴도 괜찮다. 이거 일본의 에펠탑을 똑같은 걸 지어놨지만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지 않죠. 자, 뭐 이런 거 만들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능적인 저작물이 또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만든다고 칠게요. 이런 거 얘기할까요? 한번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뭐든지 표현만 되면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서 저작권은 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작가가 문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구름 모양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져 있네요.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나오기 힘든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아까 건축물처럼요. 이건 용도가 감상의 용도가 아닙니다. 작품으로서 감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손으로 잡아서 문을 열기 위해서 기능이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 저걸 기능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 보호해주는 건 이제 오로지 그 기능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작가의 순수한 창작 부분,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창작의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를 합니다. 이건 손으로 잡는다는 문고리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특허로 가야 됩니다.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 보호법이요. 자, 이쪽 볼게요. 자동차의 엠블렘, 천사네요. 롤스로이스. 이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 천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이 천사가 있거나 없거나 자동차가 기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작물로서 인정이 됩니다. 제작물로서도 인정이 되고 이 천사를 보자마자 롤스로이스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건 상표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상표가 됩니다.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한번 볼게요. 지금 LG 샤인폰인데 핸드폰 뒷면에다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저기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까먹었다 이름 그분이 쓰셨습니다. 손으로 쓰셨는데 이걸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여기에는 복합적인 저작권이 지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이라는 전화를 건다는 기능으로서의 핸드폰은 디자인 보호법과 특허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쓰여있는 어문 저작물, 별해는 밥이라는 시는 어문 저작물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저작권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됐습니다. 70년이 넘어서. 그때 당시는 50년이었으니까 50년이 만료됐습니다. 그때 50년도 아닐 겁니다. 그때는 30년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만료됐습니다. 누구나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쓴 글씨, 이거는 서체 저작물이 아닙니다. 미술 저작물입니다. 글씨는. 그러면 이 미술 저작물은 이 디자이너 작가에게 아직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권리는 LG전자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그럼 LG전자가 돈 주고 사서 여기저기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여기 제품 뒤에다가 새기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LG에서 냉장고를 또 만드는데 꽃의 작가 하상림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제품 표면에 새겼는데 아까와 똑같습니다. 냉장고라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제가 많이 썼으니까요. 영상물 얘기할까요 말까 이거 영상물 얘기할게요. 하시니까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디자이너가 한 수천 명씩 들어붙나요? 소품 만들고 뭐 분장하고 또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포스터 편집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수백 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크레딧 올라갈 때 쫙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저작물을 일일이 다 인정을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개봉을 하려고 하면 모든 저작권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수천 명 중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틀어진 사람들 나 안 할래요. 중간에 작업하다가 나간 사람이 내 거 빼주세요. 그러면 개봉을 못 하거든요.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특례를 둡니다. 그래서 제작자나 감독자가 이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시비가 없게요. 영상 감독이 혹은 조명 감독이 제각각 권리를 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모두 제작자가 가져간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제작물 내에서 스틸컷을 뽑아낸다든가 이걸 그 내부의 분장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테마파크 이런 거 만들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를 다 씁니다. 계약서를 다 써서 나중에 2차적 제작물로 만들 때도 하여튼 다 넘기게끔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주고 이렇게 한 방에 끝냅니다. 러닝 개런티 그런 거 안 만듭니다. 귀찮으니까.
자, 쫙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시간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 겹도 또 넘어가고, 서체만 좀 볼게요. 서체. 이거, 이거 게임 만드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아까 서체는 지작물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체, 저작권에서 보호해주는 건 서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 보호법이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이랑 합해지면서 보호해주는데, 서체, 글자체를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보호가 안 됩니다.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카피했을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걸리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거 침해가 됐는데, 음, 이거 유명한 서예 작가가 그 서예를 싹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에서 글자 두 개를 따가지고 명작 이거 두 개를 뜯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 경우인데 이 판사가 어떻게 봤냐면요. 이거는 미술 저작물이다. 그리고 미술 저작물의 일부분을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2차적 저작물이다. 서체를 침해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서체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미술 저작물 침해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기 축제, 또 이게 여봉섭, 여태명 작가의 글씨를 두 개를 따와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미술 저작물 침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글씨 쓰는 건 전혀 제한 없습니다. 서체는 그리고 폰트 파일들 저작권 침해인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쓰십시오. 폰트 파일은 저작권이 없다고 이게 서체는 저작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폰트 파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서요. 이것들을 쓰실 때는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저작권에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약관을 봐서 이거는 뭐 인쇄물에 쓸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쫙 정해줍니다. 약관을 보시면. 그리고 서체 저작물은 저작권성이 아예 인정이 안 되느냐. 인정이 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사례입니다. 옛날에 누가 훈민정음을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쫙 폰토그래프로 따서 글씨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걸 카피해서 나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카피해서 나가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걸었는데 이제 그 침해한 사람 주장이 그겁니다. 야, 원래 글씨가 훈민정음에서 나왔잖아. 훈민정음 나왔으니까 저작권 없다. 그리고 서체 자체로서도 저작권이 없는 거다. 이거 누구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죠. 이 판사가 어떻게 봤냐면요. 이 서체는 훈민정음 맞다. 하지만 이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폰토그래프가 따면은 점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벡터로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거 곡선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 배지의 곡선을 하나하나 따고 조정하고 지울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작가의 창작성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서체 자체가 아니라 이 서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배지의 곡선을 저장했던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이거 글자 모양이 닮아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요. 이 패스, 여기에 소프트웨어로서 저작물이 인정 겁니다.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아, 소프트웨어라서 침해됐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혼자 너무 떠들었는데, 저기, 이거 1시간 반 썼네요.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요. 뭐, 보충 설명해달라면 넘어가서 할게요. 예. 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학생들 그 평소에 수업 들으면서 아니면 과제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있잖아요. 이게 표절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채팅창으로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면 마이크 켜도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켜셔도, 예, 네. 채팅 치는 거 힘들잖아요. 아, 저기 그 손들기 버튼 눌러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저 이재영 학생이 네, 질문을 했는데요. 네, 김종균 박사님 그 채팅창 안 보이시죠?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나요? 대답을.
혹시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예, 보입니다. 예, 네, 벽화나 문양, 저작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 벽화나 문양을 누군가가 찍어 와가지고 앉아서 일러스트레이트로 땄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로 딴 그 벡터 파일에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소프트웨어로서. 하지만 그 같은 문양을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고호. 그쯤부터가 아마 7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박물관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유족협회, 박물관, 실물은 나한테 밖에 없는데, 근데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오시면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 오시면 되는데, 보통 박물관에 가면 사진 못 찍게 할 겁니다. 그럼 유통되는 사진들은 그 박물관에서 사진 저작권 있잖아요. 박물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 없습니다. 전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정부 간행물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정부 간행물은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국민이 누구나 쓸 수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안 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글꼴 저작권 글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없다. 이건 계속 명심하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주변에서 그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딨냐? 업체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네. 거기서 이렇게 변호사랑 짜고 돈벌이 목적으로 저작권으로 막 소송 걸고 다니는데요. 그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출두 명령 같은 걸 받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저작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 이렇게 인쇄해 놓은 걸 보고 와서 저작권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 네가 그 폰트 파일을 아마 돈 주고 안 샀을 거다. 그런 전제하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명을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 정품 파일이 없는 걸 확인해야지 그때 침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와라 가라 해가지고 막 괜히 쫄아가지고 그쪽에서 폰트를 패키지로 다 사라고 그러는데 백 몇십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내가 사용한 그 폰트에 대해서만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 사야 되는 건데 보통은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빨간 줄 갈까 봐서 돈을 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진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무실이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웬만하면 정품 쓰십시오. 그냥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처벌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디자이너 혼자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습니다. 고용주도 양벌, 그 쌍벌제, 양벌제 그렇게 얘기해서 업주, 사장님은 자기 고용된 사람들이 정품을 쓰나 안 쓰나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나오면 그 디자이너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예, 뭐 나쁜 방법을 얘기하면 노트북에 따로 개인 거 갖다 쓰십시오.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셔야 되고 경찰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정품 카피 저기 박스를 보여주지 못하면 침해가 됩니다. 그 글자가 있다는 글자를 썼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안 되고요. 뭐 질문 더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설명 더 할게요 이거. 예. 유튜브는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내가 만든 음악 아니면 무조건 걸리고 그리고 요즘은 기계에서 자체 소프트웨어가 걸러버리더라고요. 당신의 뭐뭐 침해했습니다라고 쫙 나오던데 그냥 두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배경음악으로 조금 쓴 것 가지고 저자 음악 음반협회라고 있습니다. 콤카 이런 데서 개인까지 다 지네 마음입니다. 아까 경찰 단속한다 그랬죠. 경찰이 단속을 왜 쟤만 걸고 나는 안 하냐.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걸겠죠. 개인이 조용히 올린 거 가지고 시비 안 걸겠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걸립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침해 아닌 게 아닙니다. 교실 내에서 사용하는 수업 자료를 썼는데요. 침해입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도 침해라 그랬잖아요. 다 침해입니다. 다만 단속이 안 될 뿐입니다.
네, 연출되는 구도는 저작권 없습니다. 구도 저작권 없고요. 거의 똑같은 구도로 가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작가의 존경심으로. 아니면, 오마주가 아니면 패러디라고 얘기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없이 똑같으면, 주변의 동료들이 욕을 하겠죠. 아마, 아우, 어떻게 저걸 베끼냐. 침해는 아닙니다. 구도는 침해가 아닙니다. 근데 욕먹죠. 사람들한테. 대학 과제에 나오지만 오리지널 캐릭터를 나중에 정식 출시할 게임에 만들 때 재사용하는 가능하죠. 자기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오리지널 캐릭터라면요. 남이 그 뺏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캐릭터를 남이 못 뺏기게 하려면 저작권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하셔도 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 페이스북에다가, 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날짜가 적혀 있는 상태로 띄우면 됩니다. 그게 공표라고 하거든요.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때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과자나 제과는 레시피에 저작권 같은 게 없습니다. 예.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걸 제안하면 인류가 발전하는데 무리가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는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근데 안 하죠, 잘.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레시피를 써가지고 영업 비밀로 보호합니다. 이렇게 금고에다가 딱 넣어놓고 금고문을 안 열어줍니다. 앞에 좀 더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저작권 글꼴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항상 예민하니까 글꼴은요 경찰이 와서 내 컴퓨터를 단속하기 전까지는 침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불려갔다. 그러면 학생은 1회 훈방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하겠다. 형사처벌 안 될 겁니다. 악의적인 걸 알거든요. 고발한 사람들이 악의적인 걸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 다 하지 말고 내가 쓴 글자에 대해서만 침해를 주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 패키지 막 수십 가지 있는 거 다 말고 내가 쓴 거 한두 가지 걸린 거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변호사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건 요즘에 경찰들도 그렇게 무리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거 외주를 받아가지고 불법 폰트로 만들어서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누구한테 외주를 줬는데 그 제작한 사람이 나한테 납품한 물품에 불법 폰트가 들어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처벌이 가냐면 외주 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작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불법 폰트를 만든 간판이 걸려서 우리 집 가게를 경찰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가게는 상관이 없고요. 그 간판을 만들어준 업체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 업체의 사장님과 디자이너. 대충 감이 오시죠?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전에 개인전이나 전시를 통해 공개를 미리 해도 됩니다. 개인 저작권은 먼저 공개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그리고 단 카피가 나올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날짜가 박혀 있는 점검으로 될 만한 걸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팜플렛 같은 거요. 날짜 박혀 있는 팜플렛 그 네이버 같은 데 띄우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 상업적으로 중요한 거면 개봉 전까지 그냥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포즈에 저작권 없습니다. 트레이싱이 아니지만 포즈나 구도의 의상, 구름 등 특단히 등백한 사진을 첨부해도 저작권 없습니다. 정면사진을 정면에서 찍으면 저작권 없고요. 모든 물건을 정면에서 찍으면 저작권 없고 단 연출된 사진 있죠. 연출된 사진.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아까 그 농구 선수가 뛰었는데 앞에 팔이 하나 툭 튀어 들어왔다. 이런 건 쉽지 않은 연출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잡혀 들어갈 거고요. 포즈는 저작권 없습니다. 근데 아까 트레이싱 같이 1대1로 겹쳤을 때 똑같았다. 그런 건 이제 2차적 저작물로 넘어가는 거고. 외주 줄 때 작업을 넘긴 사람은 저작 인격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 작품은 어디에 쓰는 건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로 준 거다. 게임에 준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게임에 받아놓고 게임으로 쓰다가 잘 팔리니까 2차 상품, 3차 상품, 4차 상품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작권 계약 다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침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쓸 때 저작권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모든 걸 넘기겠다. 이런 걸 가끔 사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해주면 모든 건 안 넘어가고요. 아까 저작 인격권은 남아 있습니다. 인격권. 네. 근데 너무 그런 거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길어지는데 한번 보자.
색에 대한 독점 불가능합니다. 색등 예술가가 신소재를 만들어서 진 색을 거액을 주고 예술 정도로 권한을 독점하는 돈으로 이 사람이 독점권을 샀다는 건 그 소재를 산 거겠죠, 아마. 그 페인트를요. 색깔은 독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소재에 대한 독점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반타블랙 같은 건 그 페인트 회사가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 기술을 색상은 독점권이 없습니다. 이 반타블랙을 사와가지고 내 조각에 칠했다. 그거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 그냥 예, 색깔은 없습니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괜히 더 말하면 헷갈리니까 없습니다. 예. 색상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외주,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질문 더 없으시면 외주.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계약서가 없으면 일단 기본적인 질문 있네요. 저작권과 특허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저작권 얘기할 때 특허를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두 개가 헷갈리니까요. 특허는 뭐냐면 특별한 허가입니다. 저작권은 작가가 만든 권리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 순간 노래에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특허는 뭐냐면 특허청에다가 갖다가 등록을 했을 때 특허가 생깁니다. 두 개가 명백히 다른 건요. 저작권은 눈으로 보이는 혹은 귀로 들리는 표현물,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표현물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작품. 특허는 기술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은 특허권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건 뭐 반도체 만드는 미세 기술, 뭐 음식물 만드는 조합, 그게 조합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이렇게 아이디어 방법,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기존에 없던 것일 때 특허로 보호가 되고요. 창작물, 표현물일 때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리는 헷갈리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들을 출시할 때 상품의 포장지를 등록하라고 만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 하도 침해가 많으니까 저작권으로 기본적으로 보호되지만 영업용 상품으로 제작된 디자인은 따로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허와 디자인 보호법은 20년만 보호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70년 보호가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근데 이게 쉽게 설명할 방법이 이 정도밖에 없네요. 일단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으로 다 됩니다. 지금까지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쪽은요. 근데 물건을 상품으로 만들겠다, 뭐 캐릭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겠다, 장난감으로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특허청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변리사를 돈 주고 사십시오. 한 건에 20만 원, 30만 원 할 겁니다. 변리사한테 맡기면 한 건에 30만 원 정도, 20만 원, 덤핑이면 20만 원, 보통 30만 원, 비싸면 50만 원. 그러면 변리사가 다 알아서 등록해 줍니다. 예. 저작권 문제가 될 때는 변호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하고,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 마음대로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전문가하고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상담하려고 드니까 변호사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거기 상담센터가 있을 겁니다. 저작권 공모전을 진행하여 간혹 출품자기 저작권을 전부 가져가는 기업인데, 이를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작게 적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예, 이거 다 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불법으로 바뀌어서 저작권을 전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조항들 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작권들 이런 짓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안 되지만 써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써둬도 안 됩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작권이라는 게 코에 걸면 판단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근데 읽어보셔야 되고요. 약관이라는 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작권은 모든 걸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건이 그동안 많이 있었으면은 딱 명확한 기준이 있을 텐데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싸움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사인하기 전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작, 저작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업무상 저작물은요, 제가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업무상 저작물은 제가 월급을 받고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 거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해줬기 때문에 그건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만드는데 참여했어요. 포트폴리오에 쓰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제가 그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막 여기저기 전시회하고 상품으로 팔아먹고 그게 저작권 침해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쓰는 거 그냥 제가 이런 거 했어요 하는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거랑 같은 거니까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근데 업무상 저작물은 명확히 내가 돈을 받아야 되고요. 돈을 받았고 지시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 거 아닙니다. 저작권이. 강사에게 수정을 거쳐 작업물도 수정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 다른데요. 말로 설명받잖아요. 이 빨간색 좀 칠하세요. 파란색 좀 칠하세요. 이건 수정, 그 사람이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귀로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이 그린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손으로 스케치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저작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다 안을 잡아주고 색칠하세요. 이렇게 넘겨준 거. 아니면 뭐 일기를, 지금 뭐라 그럴까. 구슬체로 가듯이 막 불러주는 걸 받아 쓴 거. 이런 게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지. 오로지 작가한테 있습니다. 누가 지시를 이렇게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라고 지시를 했건 말건 작가한테 작품 저작권이 있고요. 다만 업무상 저작물 같이 고용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한 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요건 예외고 그 외에 누가 수정해줬다. 그건 어쨌든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이상은.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요. 늘 질문이 없었는데. 네,